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주말에 우리 상큼하게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금과 적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워낙 박하다 보니까 예적금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초저금리 상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팁들을 활용해서 자, 예적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토크에서는 예적금 초저금리 시대이지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전 같으면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 3 내지 4%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5%대 예금도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추억 속에 남아 있지만 저런 예금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면서 일본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1% 초반 또는 1% 초반 중반의 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금을 어떻게 좀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곳에서 예금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적금을 이 금융권에 있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1금융권, 소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 지금 1% 초반, 1% 초중반,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금융권에 가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적금을 제2금융권의 예적금을 간과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제 아는 지인들과 여러 명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2금융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 됩니다. 자, 5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 10여 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는, 원리금이, 어느 정도, 이자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원리금이 보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활용을 하면은 예금자 보호 내에서 이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1금융권보다 높은 이자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요, 현재 저축은행들의 1년 예금 금리나 이런 것을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조회를 해봤더니요, 대략 한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수치랑 대소동의했습니다. 1.9% 평균 1.9% 수준입니다. 자, 이 글이 제가 2월 11일에 쓴 건데 지금 영상 찍는 게 3월 둘째 주거든요. 지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조만간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 수준에서 한 달 안에 조금은 레벨 다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금융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 여기 신기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2020년에 일몰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있고, 그리고 2021년부터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 그 율이 2021년에 5%, 2022년에 9%로 이게 분리과세. 예.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미 저축은행 같은 경우나 제2금융권이나 뭐 상호금융회사나 이런 부분 익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뭐 금액은 절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고금리 적금 특판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하나은행에서 5% 적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자, 뭐 분명 뭐 금액 자체는 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어떻게 역이용하냐면요. 총 납입 금액을 적금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총 납입 금액을 예금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하나은행 5% 적금이다 한다면요. 뭐 월 3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예금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받게 되는 이자 금액이 세전 2.7% 수준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제법 높은 수준이죠? 어우, 세전 2.7% 수준입니다. 금액은 작더라도 간간히 제1금융권에서 특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360만 원을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30만 원씩 조금씩 떼어서 적금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 360만 원을 자유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돈을 CMA나 MMF나 이런데 넣어두게 될 경우 금리는 좀 낮긴 하지만 연 1% 수준의 수익률을 원금 360만 원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달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금으로 떼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긴 1%는 아니에요. 대략 한 0.5%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특판 적금을 역이용해서 5% 적금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가 조금 넘는 수준의 예금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전략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제갈공명의 지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마치 예갈공명, 예금 공명, 예갈공명의 지혜라고 그렇게 한번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혜택을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이제 중년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20, 30대 젊은 분들이라면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최대한 정책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봤더니 만 15세에서 34세, 최대 39세까지 청년인 분들에게 이제 2년이나 3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출자를 해서 지원하고 기여를 해서 2년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300만 넣었는데 2년 뒤에 1,600만 원을 받는 제도고요. 3년짜리를 가입할 경우에는 6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3천만 원을 받는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 충성을 다 바쳐서 몇 년 동안 이제 근무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같을 경우에는 저 제도를 한번 우리가 10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제도 알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모르신다 하시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또는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초저금리 시대여서 이제 예금 적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 수익률을 0.1%포인트씩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노력이 쌓이다 보면은 은행 1금융권 예금보다도 0.5%포인트, 1%포인트 이상 높은 어떤 수익률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인 모으는 과정에 중요한 안전자산으로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활용한다면 투자와 여러 가지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의 재토크, 정말 예갈공명의 브레인적인 내용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너도 한번 봐봐라, 여기 예갈공명의 조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주말에 재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